안녕하세요. 네, 돈 버는 세무 클리닉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은 저희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돈 버는 거 쉽게 벌 수 있지 않아요? 네, 근데 벌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벌 수 있나요? 예, 벌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자신 있게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또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돈 되는 재무제표 중에서도 4회차 시간이에요. 재무 비율이 회사를 먹여 살린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율로 봐야 됩니다. 율로 봐야 이 회사가 어떤 형식으로 웨이브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다. 보는 눈을 키우자.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재무 비율 분석이라고 나오죠. 어떤 경우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생각보다 가장 핫하다. 이런 것까지 강의를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까지 세미나에 오픈해도 되는 건지, 라는 부분에서, 생각하고 고민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를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은, 좋은 내용이 많다란 얘기예요. 잠이 갑자기 확 깨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재무 비율, 무엇이냐? 몇 가지 팁을 얻으시고 어떤 건설업 대표님이신데요. 강의 도중에 무릎을 하도 많이 치셔가지고, 네. 무릎이 아프다고. 네. 농담 같아 보이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 비율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재무 비율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형식으로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세 가지로 한번 보시죠. 수익. 쉽죠? 수익이 얼마큼 나는지에 대해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매출 총 이익률. 자, 보시면은 이익이 우리 매출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네. 다 아는 내용이다? 몇 가지 보다 보면은 진짜 다 아는 내용일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활동성. 우리 회사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활동? 나 잘하는데? 단순히 이거 아니고요. 중간에 보시다 보면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회전, 채권을 갑자기 회전을 왜 시키냐?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이거 제가 실무를 하면서 회사들을 경영을 이제 컨설팅 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매출 채권 회전율하고 매입 채무 회전율이에요. 네. 이거는 거상 김상옥 선생님이 조선시대에 어떻게 사업을 경영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스란히 담아있는 비법과 같다. 말이 좀 약간 좀 나가기는 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안전성. 이건 뭐냐면 늘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는 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대표님이,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셔가지고요. 돈을 법니다. 돈을 벌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일단 국가가 좋아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니까 좋아해요. 두 번째로 누가 좋아할까요? 우리 종업원들이 좋아합니다. 급여 잘 나오죠? 세 번째로 누가 좋아할까요? 은행이 좋아합니다. 이자 잘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빼고 났더니 남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통장에 25만 원이 있어요. 이게 안전성에 대해서 과연 맞느냐라는 거를 좀 보자라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성에 대해서 항상 제가 비교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무인도에 나 혼자 살고 있는데 나 혼자 뭔가를 따가지고 그거 잘 어떻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안전하다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이게 재무제표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은 2017년하고 2018년 비교해봤을 때 우리 회사는 성장을 했는지, 안전성이라는 하나의 지표로 봤었을 때는 과연 우리 회사가 작년보다 나은지, 아니면은 동일 업종, 우리 회사 코드랑 똑같은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종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괜찮은지, 이거를 비교를 해본다? 해본 적이 난 단 한 번도 없다. 자, 이제부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찾아오세요. 네,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자, 보시면은 왼쪽에 보면 단기, 중장기, 현금 기준,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지표들을 잘 보면은 회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흐름상 볼 수 있다. 금액으로 보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자기 자본 비율이 50% 이상이냐. 뒤에 가면 숫자를 가지고 이제 지표를 잡아 드릴 건데 이 회사는 76%란 얘기예요. 그럼 뭔지는 몰라도 일단 느낌이 권장하는 수준보다 높네. 우리 건강검진 받아보시죠. 담배를 끊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더 피우시는 분 있어요. 왜냐면은 지표를 받아봤는데 폐가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조금 찝찝하더라도 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치를 받아봤는데 이거는 거의 뭐 경계선이다. 안 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네 대표님들은 어떤 경영을 하고 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계기판 경영.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달리세요. 달리다가 브레이크 안 들어도 가는 거예요. 어차피 장애물이 나오면 박으면 되잖아요. 네. 자, 농담이 좀 수위가 좀 있었지만은 이 정도로 뭔가 지표를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무 비율이 회사를 먹여 살린다. 이거 틀린 말 아니다라는 부분 짚어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그 유명한 부채 비율. 삼척 동자도 다 안다. 이 내용이 이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부채 비율을 대표님들이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율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이 없는데요. 대다수 분들이 다 합니다. 왜 다 하는지를 봤더니 은행에서 한 100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을 300%, 200% 밑으로 낮춰오세요. 난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라는 말을 세무사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무사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낮출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회사가. 그렇죠. 이유는 종업원 급여를 안 주고 있습니다. 부채가 높아요. 근데 부채 비율을 낮춰달래요. 이거는 뭐 어쩌라는 얘기냐,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 부채라는 거를 낮추면 부채 비율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 자본금을 올리면 부채 비율이 떨어집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분모에는 자본, 분자에는 부채. 이게 부채 비율이다. 그러니 낮을수록 좋다. 여기 친절하게 표까지 있네요. 네. 이 강의를 제가 봤더니 여러 세무사님들이 좋아합니다.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대표님들이 좋아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한번 짚어드리고요. 우리 회사 차입금 의존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이 회사는 차입금 의존도가 없다. 내 돈 가지고만 사업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좋은 회사인가요? 어떤 대표님들은 뿌듯하게 얘기하세요. 난 내 돈 가지고만 사업한다. 이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에서는 그러면 차입금이 없는 회사를 좋아할까요?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차입금이 적절하게 있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이만큼 다른 데서 평가해서 내줬다라는 거는 우리도 리스크를 조금 낮추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대환을 하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동비율.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 유동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동부채는 나쁜 거라고 얘기했어요. 유동자산은 좋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비율을 보면 느낌 오세요?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자, 모르시면 컨닝. 높은 게 좋다라고 여기 되어 있죠. 그러니 이 회사는 300%다. 150%만 넘으면 좋은데 300%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나는 매출액만 많이 찍으면 될 줄 알고 아니면은 이익만 한 3억 내면 좋을 줄 알고 했는데 은행에서 이쁘지 않대요. 자, 은행에서 봤을 때 안전성 지표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엄청난 내용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짚어드리고요. 저희 촌TV에서 기획한 이 돈색 글이 얼마나 대단하시다라는 거를 조금 느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갑자기 마음이 조금 먹먹해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자꾸 오바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촌장님이 계셔야 제가 오바를 하지 않는데 이상화 세무사가 이런 면이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런 면이 원래는 맞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네, 죄송하다는 말은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성 진지하게 들어가 볼게요.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실질적으로 얼만큼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네, 느낌이 오실 거예요. 높으면 좋은 거예요. 활동을 뭔가가 회전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돼요. 자, 총자산 회전율 1.5회 이상이면 되는데 우리 회사 2회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회사 자산이 들어와서 뭔가를 활동을 해서 매출액을 뽑아내는 이런 느낌들이 좋다라는 부분이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보면 되고요. 매출 채권 회전율은 뭐냐면은 뒤에는 숫자 가지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지금은 느낌만 보시라고요. 자, 6회 이상이면 좋겠는데 10회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매출액하고 매출 채권 비교해 봤었을 때 회전율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횟수가 높다라는 얘기는. 근데 횟수가 낮은 회사는 뭐다?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매출채권 생기면은 이게 매출 쭉 현금화되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이 메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수익성을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이익 창출 능력이 어떻게 되고 부가가치는 어떻게 되냐 이거를 보는 부분인데 총 자산 대비해서 이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10% 이상이면 된다. 근데 21%네요. 여기서 이런 거를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지표는 내가 어떻게 알지? 지금 아는 게 이상하신 거예요. 이런 지표는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예. 나중에 뭐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총 자산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매출액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가장 쉬운 말로 한번 설명드릴까요? 매출액 순이익률 우리가 아는 단어 딱 하나 있습니다. 마진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회계는 그럼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지? 네.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네. 다음번 넘어갑니다. 자, 수익성은 어떤 비율을 얘기하고 있을 것인지 봅니다. 자, 이제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자, 숫자도 나오고 뭔가 지표가 나오니 여기 보기 참 쉽게 마진. 저는 언어 순화를 가장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매출 마진성, 마진율 얼마나 좋아요. 자, 매출 총이익률 들어가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회사의 매출 총이익이 자, 저번 시간에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에요. 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높다라는 거를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봅니다. 근데 제조업이 아닌 회사들은 서비스업이든 도소매업이든 매출 총이익은 항상 매출액과 똑같습니다. 네,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매출 원가의 어떤 중요성을 보기 위해서 이 지표를 보는 거고요. 영업이익률 뭐냐? 영업이익은 뭐냐면 판매 관리비를 빼기 전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로 보면은 중요한 이익의 포인트예요. 판관비는 뭐냐면 많이 나가는 거는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많이 나가는 거예요. 대표님들 술 안 드시면 판관비 줄어듭니다. 종업원 목을 이렇게 좀 잘 잡고 있으면은 판관비 줄어듭니다. 그러나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매출 원가는 워낙 복잡해서 아무리 어떤 포인트에서 뭐가 문제 있는지 보려고 해도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업이익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보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중요하고요. 당기순이익률 생각보다 셋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지만 어떤 대표님은 자꾸 여기에 목을 메고 계셔요. 좋은 의미 아니에요. 당기순이익이 높을 수 있는 이유는 회사가 돈놀이를 잘해도 돈을 잘 빌려줘도 당기순이익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자 잘 받아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어려운 얘기 나옵니다. 알 필요 없다. 어디 가서 내가 좀 유식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ROA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네, 이런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중요한 의미는 아니다. 네. 활동성. 자, 활동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활동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빨간색과 검은색의 차이는 뭘까요? 느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빨간색이 중요하다. 위에 아까 빨간색 나왔는데? 맞습니다. ROA는 검정색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빨간색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평잔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평균 잔액. 그래서 평균 잔액이 잘 나와 있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 재무상태표. 그래서 제가 재무상태표를 잘 봐야 된다. 대다수의 대표님들은 오늘 또 역시나 손익계산서를 보고 계십니다. 보실 필요 없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무상태표를 잘 보자. 그러면 회사의 히스토리가 보이고 회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보인다. 자, 매출채권 회전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회사를 갔더니 매출채권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매출채권이 20억인 회사도 봤어요. 매출액이 30억인데 매출채권 20억. 이런 회사는 안 망한 게 이상합니다. 뭐냐면은 1년 동안 30억의 매출액이 일어나는데 20억을 깔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할까요? 대표님한테 물어봤더니
마음이 너무 좋으세요. 반대로 매입 채무 회전율을 봤더니 매입 채무가 똑같이 15억이 돼야 되는데 매입 채무는 5억이에요. 대표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글쎄 돈을 나는 깔끔하게 빨리 준다. 아까 거상 김상옥 선생님 얘기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적어도 내가 매출 채권 비율이 높다라면 매출액 대비 매출액은 어차피 30억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 비율 비슷하게라도 매입 채무를 맞춰놔야 이게 정상적인 사업가예요. 근데 사업을 옆집 아저씨와 하는 어떤 친분의 관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 안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래서 아까 전에 회전율이 왜 중요한 거, 오늘 모든 시간을 다 통틀어서, 오늘 전회차를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네. 매출 채권 회전율과 매입 채무 회전율을 파악하고 회전 기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회사가 부도의 직전에 이런 회사들을 가보면은 정확하게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매출채권 회전율은 굉장히 좋지 않고 매입채무 회전율은 좋아요. 매입채무 회전율이 좋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한테 주는 돈은 잘 떼먹어야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비율에 맞춰가지고 가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우리 재고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액 대비해서 회전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행 눈치 잘 보기 위해서 재고자산을 뭔가 만졌다 이러면 정확한 비율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활동성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성장성. 네. 다 검정색이네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다. 네. 그러나 성장하는 건 이걸 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냐면 대표님을 안 가르쳐 드려도 이거는 알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기도. 네. 안다라는 거예요. 자, 매출 증가율 우리 전기 대비해서 한 20% 성장했어. 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순이익 전기 대비해서 얼만큼 증가했어. 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손익계산서하고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항상 드리면은 전년도 자료하고 단기 자료를 같이 드려요. 근데 세무사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대표님들한테 드렸더니 대표님들이 이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무사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많이 할 때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왜 니네들의 언어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경어를 써야 되는데 세무사님들의 언어를 가지고 왜 대표님들한테 강요를 하느냐 이해 못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쉽게 마진율 아니면은 회전을 하는데 회전율이라고 하지도 않고요. 이게 얼만큼 돌아가지고 현금화되는 기간, 매입채무는 얼만큼 해서 현금화가 돼서 남한테 줘야 되는 기간, 이거를 이제 얘기해 줬더니 대표님들이 그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그랬냐. 그래서 인기가 조금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유동성 비율 이게 중요해요. 자, 빨간색 또 등장합니다. 자. 빨간색 위주로 보시면 된다. 자료 여기에 우측에 보면은 자료 다운받는 이제 화면이 있어요. 거기 가서 자료 다운 받으시고요. 자료 다운 받아 놓고 그냥 계속 쌓아 놓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도 괜찮지만은 열어서 보시고 모르면 앞에 거 복습하시고 이런 거 좀 칭찬해 드립니다. 자, 유동 비율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죠.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다. 클수록 당연히 좋겠죠. 실무적으로는 130% 이상. 내가 이런 것까지 써야 되나 이제 싶을 정도로. 아까도 얘기했죠. 세무사분들이 이 강의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제 이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보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중요한 거 또 나오죠. 방어기간.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현금 흐름표를 보는 가장 핵심이에요. 어찌 보면은. 자, 우리 회사 당좌 자산이 뭐냐면은 현금성 자산, 현금에 관련된 보통 예금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현금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 영업비용으로 들어가는 현금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나는 갑동이한테 돈 줘야 되고 누구한테 밥 사줘야 되고 등등등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 돈은 들어가더라 라고 하면 요거를 해보면은 우리 회사 자금을 가지고 얼마만큼 며칠을 버틸 수 있는지가 나와요. 요거 기억 꼭 해주셔라. 이만큼 때 되면 또 이제 시간의 압박이 옵니다. 자, 부채 비율 바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단기적인 느낌으로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부채 비율 은행이 제일 좋아합니다. 자, 자기 자본분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올바른 회사라면은 내 돈이, 자기 자본 내 돈이에요. 내 돈이 남의 돈 부채보다 많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안 많은 게 현대 시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부채가 더 많더라도 적절히 좀 많은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10배가 많은 회사도 있더라고요.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줍니다.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2배 정도 많은 것까지는 좀 좋아. 그래서 200% 이하 권장. 3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자본금 100만 원. 이 회사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비율을 조금 올려주시고 부채 비율하고 좀 적절하게 믹스.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이 있는데요. 우리 회사 영업 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갚는 데에 얼만큼 소비되고 있는지. 어떤 회사를 봤더니 영업이익이 1억인데 이자 비용이 1억인 회사가 있어요. 대표님한테 심각하게 물어봅니다. 누굴 위해서 사업을 하십니까? 그래도 은행에서 이자를 내가 내고 은행 돈을 가지고 와야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니? 맞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제는 좀 계기판을 보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3배는 돼야죠. 은행 이자가 1억이면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이 적어도 3억은 돼야죠. 근데 그게 안 되는 회사가 부지기수다. 누굴 위해서 사업하는지 곰곰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현금 흐름 비율. 그래서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또 접근도 할 수 있어요. 영업활동만 가지고 이자 비용을 얼마만큼 방어하고 있는지 이 정도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비율들을 사실상 제일 잘하는 거는 일반 대기업 쪽에 있는 기획팀에서 이런 걸 제일 잘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세금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따로 노는 경향들이 있는데 제가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위해서도 이런 지표들을 가장 잘 다뤄야 된다라는 거를 목 놓아 얘기하지만은 아직도 저에게 그렇게까지 제 거래처가 뭐 3,000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뜨거운 반응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이거 만든다고 좀 고생했어요. 자, 재무상태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당자가 뭐냐? 여기 보면 이제 쉬워져요. 현금, 내가 알죠. 보통예금, 은행에 돈 넣어놓은 돈이죠. 보통예치금, 정기적금, 외상매출금 등등등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현금화 시키기가 굉장히 좋은 애들. 그래서 당자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재고자산, 그리고 투자자산 등등등 나옵니다. 자, 금액으로 볼게요. 유동비율. 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동부채 분의 유동자산 하면은 125.99. 예산 특이하게 아까 130% 정도 되면 좋다 그랬는데 아주 근접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참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다. 근데 우리 회사를 봤더니 비유동 자산에 엄청나게 자산이 가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 돈은 다 건물과 기계와 여기에 다 가 있다. 유동 비율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유동 비율이 나쁘다라는 것은 이 회사는 흑자 도난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식 얘기 어떤 분이 한번 하셨는데요.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자, 유동 비율이 안 좋다. 이 회사는 현금을 갖다가 어떤 회사가 예전에 이제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데 IMF 때는 단돈 큰 진짜 대기업이었는데요. 매덕을 못 막아가지고 부도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유동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이 내 가치가 건물이 1,000억이면 뭐예요? 지금 당장 팔아도 팔 수가 없는데 은행 부도는 지금 한 달 안에 못 막으면 끝나는데 그러니 부도가 난다는 얘기예요. 부도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도래하는 어음을 그 날짜에 못 갚으면 부도입니다. 1차 부도고요. 그거를 대표자가 개인의 돈으로 회사한테 막아놓고 하는 거를 은행이 보고 그래 이 회사는 그래도 살아날 희망이 있어 라고 보여주면은 2차 부도까지 기다려주는 거고요. 아니면은 진짜 바로 부도 때려버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자 비율, 당자 자산하고 요 비율하고 차지하는 유동 부채하고 비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뽑아낸 수치고요. 현금 비율, 유동성.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진짜 현금 보통예금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총 부채하고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까지도 초단기 유동성까지도 뽑아낸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 부채 비율 아까 말씀드렸죠. 총 자본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차입금 의존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 증가율 전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자본이 증가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시간관계상 이렇게 짤막하게 넘어가고요. 자,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들어올게요.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는 매출액 증가율.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그리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이거 보시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자 보상 비율. 자, 여기 나옵니다. 이 회사는 이자 비용이 1억 900만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1억 3천이에요. 1.2배란 얘기입니다. 누굴 위해서 사업을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매출액이 33억이에요. 근데 은행은 모르겠어요. 은행을 욕하면 안 되지. 그쵸? 네. 은행은 이 회사 33억 하는 회사에다가 차입금을 빌려주고 이자 받아가면서 1억. 이 회사는 종업원 20명을 데리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1억 2천. 모르겠어요.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네네. 그래서 순이익 증가는 이렇게 된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비율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비율 중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비율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부채 비율. 모르긴 몰라도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리고 김상옥 이분이 알려주셨던 매출 채권이 회전하는 기간하고 매입 채무가 회전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요즘에는 은행에 차입을 한 회사들이 많다. 근데 과연 누굴 위해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봐야 된다. 이게 세 가지 포인트였고요. 여기에 한마디 더 붙이면 저번 시간에 얘기 들었던 매출 원가에 있는 인건비. 이 네 가지만 잘 뭔가를 조율할 수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으로 아주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얼마나 잘하면 이렇게 하겠냐. 이렇게 혼자. 오늘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는 그날까지 잘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What's your vision?